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진의 정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보내주신 자료, 스마트폰이 바꾼 사진의 정의.txt, 발췌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사진이 더 이상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혹은 보여주는 구조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쵸. 이게 사진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를 매일 소비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의 역할, 이 모든 게 재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분법 자체가 바뀌고 있는 셈이죠. 예전 사진 작업 생각해보면 일단 좋은 카메라로 찍고 그걸 또 암실이나 컴퓨터로 한참 작업하고 뭐 갤러리에 전시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장비, 또 기술이 필요했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걸 그냥 기기 하나로 그야말로 손 안에서 다 끝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큰 변화 같아요. 그렇죠. 그 손안의 완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편리해졌다 이걸 넘어서요. 네. 사진을 만들고 퍼뜨리고 또 소비하는 이 전체 생태계에 있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 구조 자체요? 네. 특정 장소나 비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이미지를 다룰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사진가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사진가인가 이 정의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전처럼 막 비싼 카메라, 렌즈 이런 걸 잘 다루는 기술 이게 전부가 아니게 된 거네요. 자료에서도 딱 짚어서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고 어떻게 편집하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기술자라기보다는 뭐랄까 컨텐츠 기획자나 큐레이터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기획자. 생산자와 비생산자, 이 경계도 되게 모호해졌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사진가들 보면 이게 확 느껴져요. 아, 어떤 작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샘 유클리스나 드미트리 말코프, 딤피 발로티아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은 사실 정식 사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 환경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시각 언어를 그냥 체득해버린 거예요. 와. 유클리스 같은 경우는 막 평범한 일상 사진들을 엮어서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고요. 마르코프는 좀 거치지만 강렬한 사회 다큐멘터리 작업을 아이폰으로 하고, 발로티아는 아이폰만으로 역동적인 흑백 사진을 찍어요. 아이폰만으로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새로운 흐름이 결국 사진이 소비되는 방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전처럼 한 장의 작품, 이게 아니라 연속되는 흐름으로 소비되는 거죠. 아, 그 흐름이라는 게 혹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틱톡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자료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시간성과 내러티브, 반복성과 정렬을 동반한 컨텐츠 묶음으로 소비된다는 거죠. 여러 이미지가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요. 와,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예전 사진이 그 결정적 순간 한 장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 연속적인 흐름 속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진가는 찍는 것부터 편집, 발행까지 이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획자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 기획자에게 필요한 건 최고급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거겠네요? 네, 바로 플랫폼 문해력하고 시각적 패턴에 대한 이해죠. 플랫폼 문해력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스타그램 앱을 쓸 줄 안다 이게 아니고요. 각 플랫폼 인스타든 틱톡이든 그 플랫폼의 특징이나 문법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고 소통하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시각적인 패턴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도 포함해서요. 아하. 결국 스마트폰은 그냥 사진 찍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 그걸 퍼뜨리고 배포, 심지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할지 기억까지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매체가 된 겁니다. 와, 총체적 매체.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게 미래에는 사진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료에서도 앞으로의 사진가는 어떤 카메라를 쓰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사진을 보여주고 축적하는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가 어쩌면 그 새로운 구조를 막 실험하고 만들어가는 첫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장비의 성능에서 보여주는 구조, 즉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건 단순히 사진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각 정보를 다루는 방식 전체의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사진이 기술 중심에서 플랫폼 기반의 소통 방식으로 바뀌었고 사진가는 장비 전문가에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승부하는 사람으로 재정이 됐고 심지어 가치 기준마저 장비에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사진이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좋아요 같은 즉각적인 반응과 점점 더 깊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종류의 시각적 이야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더 많이 소비되도록 만들까요? 어쩌면 좀 깊이 있는 성찰을 담은 이미지보다는 당장의 즉각적인 반응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우선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이 매일 이미지를 만들고 또 소비하는 방식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